이런 필요에 충족하는 제품을 판매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매했던 것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쇼핑몰 하면서 가장 고민이 아마 뭘 팔아야 하나일 것 같은데요. 남들이 많이 찾는 걸 팔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아이템 스카우트 뒤져서 키워드를 찾아 소싱하기도 하고, 혹은 요즘 유행하는 제품을 가져다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 이전 영상에도 있는데 쓸모나 필요가 같은 제품을 엮어서 구성해서 파는 방법도 있고요. 이 방식 말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면 어떨지 제 최근 경험담을 바탕으로 소싱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매에 꼭 필요한 문서 양식도 제가 공유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받아가세요. 혹시 회사에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쇼핑몰 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회사에서 회식하면 비싼 거 먹고 싶잖아요. 법카니까요. 아마 회사에 구매부서 같은 곳에 계시면 더 체감하실 텐데요. 회사의 비품이나 필요 가구 혹은 거래처에 보낼 선물 등등 구입할 때 최저가 찾지 않으시잖아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회사 돈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싼 거 사면 눈치 보일 테니까 가격도 적당하면서 좋아 보이는 제품, 그런 걸 구입하겠죠. 그리고 구입할 때 한두 개씩 사지 않을 거예요. 커피를 사도 대용량, A4 용지를 사도 대용량, 하다못해 직원들한테 돌릴 선물을 사도 그 직원 수만큼 사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어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필요에 충족하는 제품을 판매해보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 모두 B2C,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B2B 판매자를 위한 제품, 즉 중간 소비자나 도매업자나 가구업자 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판매해보는 겁니다. 헬로이신 여러분이 중간업자에 해당하죠. 여러분이 판매를 위해 구입하는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지금은 3PL로 보내서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주로 샀던 뽁뽁이, 택배 상자, OPP 비닐봉투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걸 팔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치킨집, 커피숍, 문구점, 음식점, 꽃가게, 미용실 등등등이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알겠는데 그래서 뭘 팔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했던 것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출산 육아 쪽하고 가구 인테리어 카테고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개성있게 생긴 북마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선물용으로 쓰겠다며 80개를 주문해 주신 적이 있고요. 어느 청소년 센터에서는 DIY로 만드는 콩나물 키우기 세트를 100여 개 주문해 주시기도 했어요. 또 최근에는 한 지원센터에서 데스크 정리용품을 150개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레스토랑 오픈할 때 필요한 그런 테이블하고 의자를 주문해 주시거나, 한 번은 미용실에서 트리트먼트나 헤어젤 이런 거 판매용품 거치해주는 진열대 아시죠? 그걸 판매했는데 너무 만족하신다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체인 미용실 전체에 깔아두고 싶으니 견적을 내줄 수 있냐고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쓰는 대용량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있고요. 취미 활동을 하는 센터 같은 곳은 만들기나 관찰하기 세트 이런 걸 대량으로 구매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주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한 번에 대량 주문을 받으니까 큰 매출을 만들 수 있다. 이건 당연하고요. 첫 거래가 잘 되면 이후에 계속 주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구매 효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1,000원, 2,000원 내고 하기보다는 판매자가 신뢰할 만한지, 의사소통이 잘 되고 빠르게 회신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더 봅니다.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니까 실무자는 일이 편한 게 짱이거든요. 좋아, 회사나 기관, 센터를 공략해서 소싱하라고? 근데 그런 곳은 어떻게 응대해야 되지? 나는 일개 개인인데 저런 단체나 회사 이런 거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쫄리는데 좀 없어 보이면 어쩌지? 이런 거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프로세스나 필요한 서류들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거래했던 것들을 보시면 땡땡 지원센터, 땡땡 협회, 땡땡 협동조합, 땡땡 학교, 땡땡 인테리어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들의 특징은 보통 네이버로 직접 결제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견적을 받고 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가격 할인을 받고자 그렇게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이유보다 포인트가 적립되는 곳, 즉 네이버 같은 곳은 구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이버는 법인으로 아이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직원 누군가의 아이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발생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거라 기관이나 공무원 단체, 학교 이런 곳은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톡톡 같은 걸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어 주시거든요. 그럼 이때 저희 같은 판매자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꼭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견적서입니다. 회사니까 본인들도 증빙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견적서를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아직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쓰는 견적서 양식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양식에서 노란색 칠된 단가랑 수량 이것만 넣으시면 자동으로 서식이 걸려 있어서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기관들과 거래할 때 간혹 후불 결제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량 구매하면서 후불 결제? 네, 맞아요. 그쪽 프로세스가 기한을 올리고 또 승인이 나면 발주를 하고 물건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겠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때 이런 거 이용해서 해외 땡땡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당신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수입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사기치던 수법이 좀 떠오르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한두 푼도 아니고 막 몇백만 원 되는 큰 돈을 후불로 받는 게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돈 벌 기회를 그대로 날려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계약서를 쓰자 였습니다. 사실 후불 결제를 제안하는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후불 결제 되냐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희도 당신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지만 저희 회사도 절차가 있으니까 그럼 간단하게 계약서 한 장 쓰고 진행하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하는 거죠. 전혀 불쾌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후불 결제 안 돼서 까이면 또 다른 업체 알아봐야 되고 일이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만든 그 계약서 양식도 무료로 배포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의 할 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도는 눌러주셔야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상품을 소싱할 때 최종 소비자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 협회 혹은 자영업자나 회사 사람들이 필요로 할 법한 제품을 살펴보자. 둘째, 대량 구매나 복수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인지 고민해보자. 셋째, 최저가의 가격보다는 빠른 회신과 적극적인 응대가 중요하니 의뢰가 들어오면 준비한 견적서 양식과 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서 신뢰도를 높이자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들도 갑자기 오는 대량 주문 문의에 당황하지 않고 응대하실 수 있겠죠? 또 상품 소싱의 시야가 한층 넓어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문서 양식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